안녕하세요.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제가 스크린 앞에 앉았는데, 어, 많은 일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뉴스나 여러 가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부모님들이라면 특히나 지금 아이들이 아직 어린, 지금 아이들을 한참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화면에 면면이 나와서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머전시 상황이 비상사태가 이제 터지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이제 저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장 큰 저의 관심은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모든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러닝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됐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다양해요. 굉장히 많이 다양한 그 모든 아이들만큼이나 선생님들도 다 다양해요. 그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얼마나 다양해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가장 벌러러블하다 그러죠, 영어로. 가장 힘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아이들은 이제 자라면서 자기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많은 이제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키우고 양육하고 뭐 교육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러닝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지 선생님들을 제대로 준비를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아이들이 반에서 20명의 아이들, 3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왜 어떤 아이들은 처지고 어떤 아이들은 잘하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처지는 아이들이 이제 주로 저의 대상이죠. 그죠? 그 영어로 얘기를 하면 요즘은 뭐 marginalized 우리 마진 있잖아요. 컴퓨터 용지에 보면 글이 써져 있으면 옆에 이렇게 공백이 있잖아요. marginalized 됐다 아이들이. 그럼 뭐냐면 주류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주류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왜 비주류의 아이들로서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왜 따라가지를 못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하는데 또 많이 아이들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국에는 커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의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 어른이 또 그 아이들을 또 키우잖아요. 그리고 그 어른들이 이 세상을 또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경우, 영화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인간. 이제 아무래도 교육에 있다 보니까 저는 그 스토리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 많은 인간들, 우리 생활 속에서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없고 주로 인간관계는 물론 뭐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친구라든지 뭐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다양한 사람들을 보지만 상당히 폭넓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요즘만큼, 우리가 뉴스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자담이라든지 토크쇼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의 인간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를 자꾸 돌아보게 돼요. 저는 이제 이미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어서 자기 삶을 살고 있지만은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20대 말에 제가 이제 엄마가 됐는데 그 엄마가 돼서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고민, 나는 엄마로서, 부모로서 우리 아이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을까를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뭐 앉아가지고 막 끙끙끙끙 고민을 한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즐겁고 힘들고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을 텐데 그 가운데에 왜냐하면 이 느낌이 우주를 떠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한 아이를 낳아서 우주를 떠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한 아이가 우주 같은 느낌이니까 그 아이의 나머지 어른이 되어서 이 아이가 살아갈 그 60년, 70년의 삶을 제가
책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제가 어떤 아이로 키워놓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자기 삶을 굉장히 자신 있게 즐겁게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가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아이가 자기 삶을 자기가 그냥 디스트럭트 해버리는 그죠? 컨스트럭트가 아니라 디스트럭터 자기가 자기 삶을 그냥 마감해버리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자살이잖아요.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를 반면교사를 삼게 돼요. 나는 어떤 아이였을까? 자꾸 나를 돌아보는데, 저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아직도 이제 저희 둘째 아이하고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제 어릴 때 이야기. 제가 어떤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던 아이인가, 제가 얼마나 추웠던 아이인가, 제가 얼마나 욕심 많았던 아이인가, 욕심만큼의 환경이 되질 않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죠?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부모가 또 부모로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경제적인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근데 나는 이만큼의 욕심이 있고, 이만큼의 뭔가 되고 싶고, 이만큼을 하고 싶을 때, 그 좌절감 같은 거, 그러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같은 거, 어른이 해야 될 일을 내가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처음부터 막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은 저는 나같이 외로운 아이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근데 그 외롭다는 게 제가 무슨 사랑이 부족한 외로움이 아니고 나는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너무나 되고 싶은 게 많은데, 어, 어른들이 나의 그런 것들을 서포트 해줄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거에서 오는 외로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그야말로 뭐 자수성가라는 이름 하에 있다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 최소한. 근데 그 외로움은 어떤 환경적으로 그런 물질적으로 물리적인 그 부족함에서 오는 외로움도 있지만 어떤 그런 정서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지 못하는 그 외로움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서적인 거와 물리적인 게 합쳐지면은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마감하는 아이들도 생기게 되는 게 두 개 다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은 특히나 정서적으로 외롭게 되면 정서적으로 외롭다는 건 뭐예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외롭다는 거고,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사막 같은 그런 들판에 황무지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아이들이 서 있을 때 앞에 자기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황무지를 걸어 나가서 결국에는 이제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안 보일 때 아이들이 결국에는 결정적인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들 주변에 이 아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100% 의지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어른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셀프 트러스트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죠? 셀프 트러스트. 이거는 이제 아이들 얘기가 아니라 어른이 됐을 때의 얘기예요. 어른이 자기가 자기를 셀프 트러스트를 할 수 있는 아이. 그죠? 그 다음에 그 셀프 트러스트라는 거는 어때요? 자기가 컨피던스가 있어야 트러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컨피던스가 있어야지. 자신감이잖아요. 컨피던스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자신감은 또 어디에서 나와요? 이 자기가 컴피턴트 해야 나오는 거예요. 컨피던스는 셀프 컨피던스는 자신감이고 셀프 컴피턴스는 뭐예요? 자기가 자신을 그 뭐라 그러죠? 컴피턴스니까 자신감하고 다르게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컴피턴스. 이것도 자신감이죠. 근데 컨피던스는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고 컴피턴스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 실력을 믿는 거예요. 컴피턴트 하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confidence는 내가 나를 믿어. trust, confidence, competence. 그죠?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살아가면서 자기 셀프 트러스트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요즘 이제 사람들을 저는 이제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제가 항상 이제 선생님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기 기질이 있잖아요. 자기 태어난 그 인성도 있지만은 스마트함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스마트함의 반대가 아이들이 디서빌리티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의 디서빌리티가 굉장히 중증이어가지고 아이가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자기를 이렇게 분석해하고 자기의 뭐 이런 거조차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중증인 아이들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특히나 이제 이 경계성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 경계성이라는 게 제가 지적 경계성이잖아요. 우리가 인지 능력의 경계성. 그런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면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전까지 집에서 이제 그게 환경적 요인이잖아요. 부모의 페어런팅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그러면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거와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이 복글복이라고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 아니면 조금 덜 성숙된 아이들 사람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셀프 트러스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똑같잖아요. 어른인데 어른이 자기를 트러스트 못하는 어른. 어른이 자신감이 부족한 어른. 어른들이 그다음에 그 자기 스킬을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른들 밑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환경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셀프 트러스트, 셀프 뭐 컨피던스, 셀프 컴피턴스 그다음에 뭐죠? 셀프 갑자기 제가 생각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셀프 프로텍트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그런 환경이 어른들 이미 어른이 된 아이에서 자라서 어른이 된 이 많은 부모들 밑에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요. 태어나면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거. 물론 부모한테서 양쪽 부모한테서 받은 유전 인자를 가지고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게 100%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응야응야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거기에 환경적 요인이 더해지죠. 그러면 이 다양한, 뭐 이건 경제적인 거하고는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를 트러스트하고 자기가 자신감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이런 모든 부모님들 밑에서 아이들이 복불복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모님들 중에서 이 다양한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거를 매일 생각하는 부모님이 있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자라는 부모님들, 사는 부모님들도 있고, 많은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태어난 거 플러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이제 미국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5년, 만 5살에 학교 교육을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6년, 7년, 제가 정확하게 8년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죠. 물론 그 사이에는 유치원도 가요. 그러지만은 많은 경우가 유치원에서는 이제 뭐 교육을 하지만 아이들이 유치원 선생님을 보고 나도 저런 선생님이 돼야지 그러고 막 나중에 이 어린 아이들이 막 닮아가고 그러진 않아요. 아이들은 유치원을 가는 순간, 학교를 가는 순간에 그 많은 자기 또래의 아이들 속에서 이제 자기를 보는 이제 피어 미러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자기 동료, 자기 아이들, 자기 그 옆에 피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어들이라고 이제 프렌드 친구라는 한국에서 그냥 친구라 그러지만은 여기서 이제 피어 자기 동기들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뭐가 돼요? 아이들을 자기 또래의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해요. 그럼 나는 애들이 부모님하고만 살았을 때는 그걸 아직 모르다가 자기 피어가 생기면 그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모습을 이제 보면 쟤네 부모는 경제적으로 부자인데 우리 부모는 돈이 없고 쟤네 부모는 굉장히 착한데 우리 부모는 안 착하고 쟤네 부모는 되게 싸나운데 우리 부모는 안 싸납고 나는 우리 부모가 좋고 뭐 아이들이 거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피어 그 이제 거울인 거예요. 피어 미러라는 말은 그죠? 자기 또래 집단이 거울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계속 이제 비춰요. 비춰가지고 아이들이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비교를 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쟤같이 되고 싶다. 나는 쟤가 싫다. 나는 쟤가 좋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개발되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것을 비춰가면서 좌절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비춰가면서 나는 굉장히 행복한 아이구나 하는 것도 있고, 많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사 학대하는 부모가 있어도 아이들은 그 부모 밑에서 부모가 이렇게 떨어져 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공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의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어른들의 의존해서 사는 정말 어쩔 수가 없이 굉장히 이렇게 그 우리가 그 동물의 그 새끼들처럼 굉장히 불안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부모들과 그런 부모들 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100%의 부모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데 이제 우리가 그 어른들, 저는 지금 아이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횡설수설, 횡설수설 하냐 하면 지금의 그 어른들을 보면서 너무 좋아요. 요즘은 뭐 유튜브든 뭐든 막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거 하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 보고 듣고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보면서도 이 부모님들이 자기의 스킬과 자기의 그 어릴 때부터 자라온 그거에 따라서 이런 그런 것들조차도 자기가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선택하듯이 저같이 나를 긴장시키는 어떤 공포물이라든지 막 너무 막 그냥 암투하고 막 그냥 그야말로 막 그냥 이런 그런 것들을 못 보는 사람. 저는 그냥 인간 심리 그걸 통해서 잔잔하게 재밌게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니까 다 자기 성향대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뉴스 하나를 보고 또 거기에서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기사들도 나오잖아요. 누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표정을 통해 가지고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그 사람의 깊이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런 현상, 거대한 현상이 하나가 이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면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한국같이 이렇게 엄청난 지금 계엄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너무나 충격적으로 너무나 다양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잖아요. 그런 어떤 계엄이라는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그거를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게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의 도대체 머릿속에 그 사람들의 성장 과정과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부모님들은 그 사람이 지금 뭐 예를 들어 박지원 국회의원 같이 그분들이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80년이 넘게 살아가는 이 삶의 행적도 그분의 부모가 키워놓은 그죠? 그리고 그분이 만난 선생님들, 그 많은 어른들의 영향, 그 다음에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이 그렇게 성장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 자기 삶의 순간순간에 선택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분이 뉴욕에서 엄청나게 뭐 사업을 잘했다고 그렇게 하다가 또 김대중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어서 그 사람이 만일에 뉴욕에서 사업을 잘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 뉴욕에 살았을 때에 이 사람이 지금 80년이 됐을 때의 삶. 이 사람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김대중이라는 사람의 그런 어떤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풍요로운 삶을 다 업고 180도의 다른 삶을 선택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선택을 했던 그 젊은 날에 이 사람은 무엇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바뀌어가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보지만은 한 순간순간이 다 어때요? 자기의 선택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20대 말에 30대를 넘어서 그것도 그저 그때 당시만 해도 1990년도, 80년 말, 90년 이 경계에서 아니죠. 제가 96년도에 미국을 왔으니까 90년도에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90년도에 그때에 어떻게 모든 걸 뒤엎고 가볼까 하다가 6개월 만에 제가 여기 와 있는 그런 결정적인 그
그 순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게 결국에는 제가 자라면서 어른들의 영향으로 또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에, 그리고 또 내가 본 그 교육의 기간,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교육자가 되어서 또 책을 써보니까 이 책이라는 게요, 엄청나게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것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경험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제가 제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들, 제가 초등학교 어릴 때 놀았던 그 동네의 모습들까지 다 끄집어내는 어떤 그 망원경 같은, 아니, 망원경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이 중요한 저의 새벽 시간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아이들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분노하고 그냥 화내고 막 이런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그냥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어? 그런 거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한창 키우고 있고 이제 갓난쟁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가 왜냐하면 한국에 지금 우리가 김누리 교수님이 강의를 들어보면 굉장히, 김누리 교수, 중앙대 김누리 교수, 그분은 문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한국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회초리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회초리를 들고 부모님들을, 선생님들을 이렇게 때리는 것 같은 말이에요. 굉장히 강하죠. 정부를 제일 그분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한국 정부지만, 그런, 그분의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분 강의를 듣다, 이제 요즘은 이제 잘 못 듣고 있는데, 처음에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도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구나. 그거는 굉장히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김누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공지상주의 사회, 제가 이제 전에 굉장히 마지막 영상을 제가 성공지상주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지금 사건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TV 몇면에 나오는, 이 영상 몇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살아가고 계속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생각을 하고 무슨 사건이 이게 아니라 성공지상주의이기 때문에 뭐가 나에게 이롭고 뭐가 나에게 이롭지 않은가, 뭐가 나를 이 세상에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가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많은 것들이 어떤 도덕적 잣대, 윤리적인 잣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닌 이 세상 전체를, 그죠? 이런 이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그 탑에 있는 대통령. 그죠? 그리고 그 대통령을 하는 그 밑에 모든 사람들, 이런 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굉장히 실망을 하면 항상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봐야 돼요. 나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가? 나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고 정말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7시간 이상, 8시간 이상을 우리가 지내고 난 아이들이 집에를 와가지고 부모님하고 지낼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왕성하게 배우고 왕성하게 보고 왕성하게 느끼고 이러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저녁 시간이 돼야 부모님들하고 있게 되는데, 그나마도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잠자기 전 시간까지 학원으로, 독서실로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하고 있는 시간이 정말로 너무 적은 거예요. 아침 시간 잠깐, 저녁에 못 봐요, 부모님을.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특히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런 분들 잠깐 아이 와서 간식 정도 먹고, 이게 맞는 삶일까요? 이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로봇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어떻게든지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봐가지고 아이들이 목표가 뭐예요? 대학이에요. 대학을 가서 어떤 대학? 한국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대학을 가서 아이들이
좋은 직업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한번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한번 봐요.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예요? 우리 아이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인가? 우리 아이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인가? 우리 아이가 기업인이 되기 위해서, 이 되기 위해서 전부 다 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 같이 아이들을 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옛날 같으면 떵떵거리면서 산다. 이건 돈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는 갑질하면서 사는 거니까 이 사회적인 이 지위, 성공의 지위상 높이 올라가 제일 떵떵거리면서 사는 건 대통령이겠죠. 그죠? 권력이니까. 그것만을 목표로 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셀프 프로텍트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가 내가 부모님에게 준 나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돼야 돼. 자기를 프로텍트 하는 거예요. 자기를 프로텍트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나는 나를 좋아해야 돼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는 아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나이에는 아이가 이 세상을 즐겁게 만끽하게 살면서도 자기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나중에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릴 때에 그냥 5분, 10분씩만 아이를 그야말로 읽기부터 가르치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집에서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 부모님하고 잠깐씩, 잠깐씩. 그래서 아이가 한 뭐 3살, 4살, 5살 이때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로 아이를 자연스럽게 푸시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기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또 읽기 선생님을 불러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괜찮은 일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그걸 못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아이가 책과 굉장히 친해지는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한 방법인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여행을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부모님하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책을 읽으면 아이가 책 친구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나중에 가서 사람 친구가 생기기 전에 책 친구는 24시간 아이들하고 같이 언제든지 아이가 지루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일찍 읽기를 갓난 적이 100살, 100일밖에 안 된 우리 큰아이에게 이제 글자 카드를 통해 가지고 엄마하고 있는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다 많이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아이가 글자라는 거를 그림을 보면서 아이가 저건 뭐고 뭐고 사물 이름을 알듯이 글자를 보면서 사물 그 글자 이름을 아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체크하고 너무 친한 아이가 돼서 제가 이제 우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글자 중독이 아닐까 할 정도로 아이가 모든,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잠깐 같이 살고 있는데 모든 우리 집에 있는 그 탑이란 탑, 모든 테이블, 저희 집에 좀 테이블이 많거든요. 테이블이 좀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테이블이란 테이블에는 어,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테이블 2개, 저는 두 개 다 이 다이닝, 그러니까 한국의 식탁 같은 테이블을 제가 책상으로 쓰고 있는데 테이블, 그다음에 우리 제 짝이 쓰고 있는 그 책상 빼놓고 나머지는 우리 아이 책으로 전부 다 커버. 책을 너무 좋아하고 시간이 아까워. 지금 이제 어저께 생일이 지나서 27살인데 시간이 맨날 부족해가지고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으니까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이러고서는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른이 돼서 읽는 책은 이 친구가 제 아이가 뭐랑 만나요? 그 책을 쓴 저자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자하고 컨버세이션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저자가 책 속에 모든 거를 녹여낸 거잖아요. 자기의 생과 자기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이제 제가 책을 써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아이가 너무너무 막 전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린, 한 자리 나이 때 그 어린, 그죠? 그 어릴 때부터 아이가 정말로 이 비에 젖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아이가 부모 손을 떠나자 학교를 가면 거의 부모 손을 떠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부모의 어떤 교육 같은 거. 물론 이제 순간순간 아이가 저는 아까 셀프 트러스트라고 말을 했고 자기를 믿는 아이, 컨피던스, 자기가 컴피턴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부모님들이 실험을 해볼 수 있냐면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 수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은 특히나 사춘기 때 아이가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를 보면은 부모하고의 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 트러스트지만 또 부모도 트러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외롭지가 않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자기를 믿게 되고 자기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스스로가 아이가 부모의 이제 그 선을 처음에는 아이가 그런 걸 못하니까 이렇게 저도 적게 부모님이 리드를 해 놓으면 아이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자기를 키워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춘기 때부터는 자기가 자기를 키워나가죠. 사춘기 때부터는 이제 부모님이 뭔가를 영향을 미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이제 피어 미러라고 그랬잖아요. 또래 집단이 거울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보고 자기 부모를 보고 자기 집의 상태를 보고 자기를 이제 반추해서 보기 시작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아이가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동안에 자기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자꾸 짜증내는 아이, 부모만 하고 말 섞기를 싫어하는 아이, 집에만 오면 문 닫고 들어가는 아이, 부모하고 같이 학교에서 쌓였던 모든 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농담처럼 이야기하면서 부모하고 같이 간식을 먹고 부모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아이,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이. 부모가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부모의 고민도 들어주거든요. 들어주고 아이가 거기다 대고 훈수를 거꾸로 부모한테 거꾸로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모하고 친구 관계로 서로가 또래 집단하고 지내던 것처럼 부모하고도 이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조언도 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고민을 서로가 이야기해서 서로가 상담도 하고 아이하고 이런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문제를 가져서 부모한테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지혜를 얻고 또 부모는 자기 문제를 또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 친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가 또 거기다 대고 부모한테 엄마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또 조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신세대의 아이들이 하는 조언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이런 관계로 이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확 바꾸는 게 아니라 저는 반면교사라는 게 제가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오래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자꾸 이야기가 늘어나서 이제 제가 그만해야 되는데,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즘 영상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하고 제가 뚝 끊어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끝 없이 이야기하게 돼요. 하루 잘 지내시고요. 제가 다음에 또 정상이 되면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